어느 날 저녁 지친 국제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다음 빅매치를 앞두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고급 도시로 향했다. 그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체크인을 하러 간다. 편안한 후드티와 조거 팬츠, 운동화를 신은 채 화려한 로비에 들어선 그는 순조롭게 방을 배정받길 기대했다. 그러나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서는 순간 직원은 그를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냉대를 받았다. 그의 방 요청은 단번에 거절당했고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버렸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말았다. 손흥민은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반짝이는 대리석 카운터 앞에 섰다. 그는 어깨에 맨 스포츠 점플백의 끈을 가볍게 조정하며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프런트 직원은 딱딱한 자세에 냉소적인 표정을 지닌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거의 떼지도 않은 채 짜증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무관심한 어조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머물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방금 혹독한 경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참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샤워와 편안한 휴식뿐이었다. 프런트 직원은 그의 옷차림을 힐끗 훑어보았다. 단순한 후드티, 조거 팬츠, 운동화, 명품 가방도 없었고 수행원도 없었으며 화려한 액세서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여행자로 보였을 뿐이었다. 직원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현재 모든 객실이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러곤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다. 아, 그래요? 온라인에서는 그런 공지가 없던데요. 프런트 직원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손님, 여기는 특별한 고객들만 이용하는 호텔입니다. 원하시면 손님의 예산에 맞는 다른 호텔을 안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그는 손흥민이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흥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세련된 차림에 한 커플이 프런트로 다가왔다. 그러자 직원의 태도는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자세는 반드시 펴졌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워졌다.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활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춤 정장을 입은 남성이 파트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다. 오늘 밤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호텔에는 다양한 최고급 스위트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상의 옵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턱을 앙 다물고 이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지켜보았다. 호텔은 전혀 만실이 아니었다. 직원이 단순히 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는 듯했고 그들의 표정은 혼란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프런트 직원은 자신이 방금 내쫓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태어났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한 번 더 시도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룻밤 묵을 방이 필요할 뿐이에요. 직원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손님께 드릴 방은 없습니다. 손흥민의 평소 차분한 표정에 처음으로 짜증이 스쳤다. 그는 과거에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런 대놓고 무시당하는 공개적인 모욕은 씁쓸함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서며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무표정한 시선을 보냈다. 좋아요. 그는 짧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직원은 깨닫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손흥민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가 로비를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한 얼굴로 외쳤다.
그의 작은 손에는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급하게 흔들며 말했다. 아빠, 저걸 소니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아들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처음엔 확신이 없는 듯했지만 자세히 바라보자 그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세상에, 진짜 손흥민이야. 소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를 세우니 커지로 쓱 미끄러지며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저는 선수님의 제일 큰 팬이에요.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유니폼을 들었다. 제발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의 굳어있던 자세가 즉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낮춰 소년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했다. 그럼 물론이지. 그는 소년이 건넨 펜을 받아 조심스럽게 유니폼에 사인을 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짧지만 힘이 드는 메시지도 함께 적었다. 이 광경이 펼쳐지자 로비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던 몇몇 손님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졌다. 잠깐만, 손흥민이라고? 그 축구 선수, 토트넘에서 뛰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심지어 방금 전까지 무심하게 대하던 프런트 직원조차도 굳어버렸다. 그는 갑자기 주위에서 속삭이는 말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은 듯했다. 소녀는 프런트 데스크를 돌아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근데 왜 이분한테 방을 안 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몰라요. 직원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오만한 함정에 갇혀버렸다. 그때 한 손님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한 후 프런트 직원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이거 봐요. 손님은 말했다. 그는 손흥민이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에요. 방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을 쫓아낸 거라고요. 프런트 직원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관자놀이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손흥민은 여전히 어린 팬의 유니폼을 들고 있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를 힐끗 돌아보았지만 환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욕을 당했다. 분명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피식 웃으며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할 시간이 왔다.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분노가 담긴 표정이 아니었다. 오직 조용한 결단력만이 깃들어 있었다. 프런트 직원은 방금 자신이 쫓아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도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손흥민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적은 드물었다. 걸어나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어차피 그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한쪽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 팬과 웅성거리는 손님들,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은 태도로 서 있는 프런트 직원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이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무언가를 보여줄 차례였다. 손흥민은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귀에 댔다. 여보세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하나 알아봐줘. 호텔 소유권 말이야. 그랜드 임페리얼 프런트 직원의 눈이 살짝 커졌다. 손흥민이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태연한 태도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래. 돈은 문제없어. 손흥민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소유주가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봐.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다시 어린 팬에게로 돌아섰다. 나 알아봐줘서 고마워, 친구. 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헝클었다. 너 정말 보는 눈이 좋구나. 소년은 활짝 웃었다. 당연하죠. 전 손흥민 선수 팬이에요. 모든 경기 다 봐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가 소년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프런트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조정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그는 분위기를 되돌려 보려고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손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듬거렸다. 아직 빵이 필요하시다면 손흥민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여기서 머물게 될 테니까요. 프런트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더 해묻기도 전에 손흥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벌써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전화를 받으며 다시 한 걸음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래? 정말? 그는 낮게 웃었다. 그렇게 빨리? 좋아, 계약 진행해.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프런트 직원 쪽으로 돌아섰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지금쯤이면 매니저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직원에게 말했다. 10분 후면 내가 이 호텔의 새 주인이 될 테니까.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놀람에 찬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프런트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벌렸다가 닫기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기 농담이시죠?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손흥민은 팔짱을 끼고 한쪽 눈썹을 올렸다. 내가 농담하는 얼굴로 보여요? 그 순간 소란을 듣고 호텔 매니저가 사무실에서 급히 뛰쳐나왔다. 그는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고 손흥민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담담히 악수를 나눴다. 나는 방금 이 호텔을 구입했습니다. 매니저는 눈을 깜빡였다. 죄송합니다. 구입하셨다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 이전 소유주도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내 팀이 계약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호텔은 내 소유입니다. 매니저의 입이 절로 벌어졌다. 프런트 직원은 그대로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로비를 둘러보았다. 그의 입가에 작은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은 곳이네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을 뿐이죠. 직원들과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속삭였다. 몇몇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고 어떤 이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조용히 촬영했다. 프런트 직원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 손흥민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를 조용히 막았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지금은 바꿔야 할 것들이 좀 있겠네요. 그가 매니저를 향해 호텔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려던 순간 어린 편이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손 선수님, 손흥민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머물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로비 전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제야 긴장으로 가득 찼던 고급 호텔 로비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프런트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서서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하게 속삭였고 몇몇은 서로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다. 처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던 손님들도 이제는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었다.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그는 차분한 권위가 묻어나는 태도로 서 있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매니저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손 선수님,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손흥민은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그러고는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 프런트 직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직원은 불안한 기색에 역력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했다. 정말 불쾌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다.
단지 정책을 따르려고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좁혔다. 정책? 네, 저희는 고객을 확인하는 특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직원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단순히 손흥민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 말이 뼈아프게 박혔다. 프런트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가볍게 모은 채 말했다. 만약 내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여행자로서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내게 부유한 손님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존중을 베풀었을까요? 프런트 직원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말했다. 호텔은 환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손님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당신은 내가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거잖아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은 카운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드러났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순간이었다. 그때 여전히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팬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손 선수님, 이 사람을 해고할 건가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로비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프런트 직원은 움찔하며 두 손을 떨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를 당장 해고할 권리는 충분히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호텔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했다. 보통의 사업가라면 즉시 내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했다. 그는 바로 답을 내리지 않고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업무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니저는 서둘러 파일을 뒤적였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 이전에도 그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몇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손님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는 다시 프런트 직원을 바라보았다. 직원은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프런트 직원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손흥민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렸다.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은 숨을 죽였다. 당신은 앞으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우세요. 손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든 존중하는 법을. 만약 이걸 거부하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손님을 무시하거나 차별했다는 불만이 접수되면 그 즉시 해고됩니다. 이해했나요? 프런트 직원은 충격에 빠진 듯 하다가 이내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켜보죠. 그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몇몇 손님들과 직원들은 손흥민을 당장 해고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놀랐지만 동시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세우게 복수하는 대신 진정한 리더로서 행동했다. 프런트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손흥민은 다시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호텔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겠군요. 매니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손 선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어린 팬을 바라보았다. 넌 정의감이 강하구나, 친구. 그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말인데 너와 가족을 위해 이번 주말 동안 우리 호텔의 VIP 스위트룸을 무료로 제공해 줄까 하는데 어떨까? 소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정말요? 진짜로요? 손흥민은 시구스며 말했다. 진짜야. 소년은 아버지를 돌아보았고 그의 아버지는 피시구스며 말했다. 그래, 아들아. 결국 우리 가족도 그랜드 임페리얼에서 묵게 되겠구나. 로비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방금까지 숨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호텔의 손님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잊지 못할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호텔을 둘러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굴욕적인 경험이 될 뻔한 일이 이제는 모두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이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손흥민의 충격적인 호텔 매입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에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손흥민 방을 거절당한 후 호텔을 통째로 사들이다 무례한 직원에게 모욕당한 축구 슈퍼스타,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대응하다. 소니의 파워무브, 손님에서 하룻밤만에 호텔 주인이 되다. 전 세계 팬들은 그의 대응을 극찬하며 차별을 대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유명인들이라면 화를 내며 논란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의 차분한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순식간에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특히 손흥민을 존경하는 축구 팬들이 호텔 예약을 쏟아내면서 불과 몇 주 만에 호텔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돈이 아닌 문화였다.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호텔 운영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새로운 고객 정책을 도입해 손님의 외모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호텔 직원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쳤다. 그리고 과거에 오만한 프런트 직원도 이제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그는 한때 해고 직전까지 갔지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호텔에서 가장 헌신적인 직원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한 손흥민 앞에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수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해고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에게 성장할 기회는 필요하죠.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호텔은 손흥민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번영했다. 그는 단순한 호텔 소유주가 아니었다. 그는 이곳을 존중과 겸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교훈을 기리기 위해 젊은 운동선수들과 도움이 필요한 여행객을 위한 VIP 스위트룸을 특별히 마련했다. 이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는 누구도 외모나 배경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또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그는 방금 최고의 골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 5,000단어 분량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호텔을 인수한 뒤 손흥민이 펼치는 변화와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낸다. 손흥민이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오너가 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다. 국내외 매체들은 계속해서 축구 스타가 차별을 뒤집은 통쾌한 사례라며 이 호텔을 취재했고 손흥민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호텔 로비에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중계를 틀어놓아 손님들과 직원들이 하나 되어 응원하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이전 오너 시절과 달리 훨씬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과거에는 VIP만 모시자는 식으로 경제력이나 외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곤 했지만 이제는 어떤 손님에게도 성심껏 응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프런트에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고 레스토랑에선 특별한 식이 제한이 있으신지 꼼꼼히 물어보는 형태가 일상화되었다. 일단 존중을 깔고 들어가는 서비스 방식에 손님들은 대체로 감동했다. 이 호텔 진짜 분위기가 달라졌네라고 말하는 단골 고객들도 늘었다. 특히 해외 팬들이 몰려오면서 손흥민이 직접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날조차 로비는 축제 분위기가 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개방성이 커지다 보니 사소한 문제들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사진이나 사인을 요구하는 손님, 로비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등도 종종 나타났다. 매니저 김서준은 이 문제로 고민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영한다는 건 좋은데 그건 또 기본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규칙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규칙을 세우되 과도한 통제보다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다라는 기준으로 수립했다. 예컨대 로비에서 축구 중계를 볼 때 환호성이나 함성은 허용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소음을 자제해야 하며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도 넘은 사인 요구는 제지한다는 식이었다. 손흥민도 축구장에서 마음껏 환호하는 것과 달리 호텔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한바탕 정비가 끝난 뒤 호텔은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으며 안정화되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우리가 진짜 프로페셔널이 되는 기분이라며 자부심이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프런트 직원을 대표해 달라졌다고 평가받는 최영민이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서서 근무 중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살짝 주저하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그 여성은 사실 내가 이 호텔에 오면서 조금 편견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가 평범한 옷차림이라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도착해보니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안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 오너라서 괜히 긴장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다.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최영민은 저희가 원래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살짝 해주었다. 여성은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다니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최영민은 속으로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나도 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이런 대화를 통해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걸 실감했다. 한편 호텔 내 레스토랑 라비타에서는 셰프 마르코가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한국 재료와 서양 요리를 접목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뒤 마르코는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을 유럽풍 조리에 살짝 투입해서 독특한 시그니처 디쉬를 만들고자 했다. 처음엔 너무 이질적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범 제공한 손님들이 오, 이거 의외로 훌륭하네. 라고 호응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감을 키웠다. 파티시에 유나는 거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막걸리를 활용한 디저트 같은 것을 시험해봤다. 손흥민은 축구를 할 때도 내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팀 전술에 맞춰서 적응하듯이 음식도 변주가 필요하다며 살짝 농담을 섞어 격려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호텔 외부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왔다. 손흥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느냐? 기업 행사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싶다. 등등. 전에는 VIP 예식 정도만 받았던 호텔이 이제는 일방 예식도 고려해 볼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물론 고급 호텔답게 어느 정도 비용은 들지만 그만큼 진정한 환대를 표방한다는 명성이 퍼져 있으니 많은 이들이 결혼식을 여기서 꿈꾸기 시작했다. 어떤 커플은 우리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원한다. 신랑 신부가 운동화를 신고 입장해도 될까? 라고 물었다. 호텔 측은 물론이지요. 여기선 그런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라고 흔쾌히 허락했다. 그렇게 자유로운 콘셉트의 예식이 열렸고 SNS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흥민이 소유한 호텔이라 그런지 축구하시는 신랑과 운동화하시는 신부의 러닝 입장이라니 결혼식도 이렇게 즐겁고 캐주얼할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었다. 식이 끝난 뒤 신랑 신부는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가 원하던 딱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뭐 이런 결혼식이 다 있나 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셨어요. 손흥민은 바로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런 달콤한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었다. 전 세계가 경제적 불안정이나 팬데믹 위험 등으로 흔들릴 때가 있었고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 호텔 업계 전반에 타격이 왔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의 팀은
단골 고객에게 리워드 제공, 한국 내 교통 편의를 확대 같은 아이디어로 위기를 버텼다. 또 어떤 때는 실제로 매출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이 걱정될 수준이었지만 그때 손흥민은 사비를 투입해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버티게 했다. 내가 이 호텔을 산 이유가 사람들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힘을 모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생의 태도에 직원들은 깊이 감동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자는 분위기가 확고해졌다. 그렇듯 어려움 속에서도 한번 변화하기 시작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계속해서 세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점차 해외 정상급 인사나 스타들도 비밀스럽게 방문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가치관이 담긴 호텔을 체험하고 싶어 했고 세상에 이런 독특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흥미로워했다. 그런 스타들 중에는 유럽 각국의 명문 클럽 선수들도 있었고 유명 작곡가나 미술계 거장도 있었다. 한 프랑스 예술가는 이곳은 내게 영감을 준다. 럭셔리와 평등이 공존하는 현장이랄까라고 평했다. 이 말이 기사화되면서 그랜드 임페리얼은 예술가의 마음도 움직이는구나 라며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한국의 다른 대형 호텔들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며 비슷한 차별 없는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대다수가 단순 마케팅으로 그쳐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반면 손흥민의 호텔은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치를 실천 중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흥민 자신도 축구와 호텔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했다.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 것은 매번 호텔에 올 때마다 생생한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물론 기쁘지만 여기서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 생긴다고 그는 말했다. 이 기쁨이 그를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은 해외 진출 이야기를 다시 제안받았다. 이전에는 망설였지만 이제 내부 운영이 충분히 안정되었고 함께 경영을 도울 파트너십도 제안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비슷한 컨셉의 호텔을 하나 더 열면 어떠냐는 식이다. 하지만 그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아직 확장보다 여길 더 탄탄히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훗날 꼭 필요하다 생각될 때 현지 파트너들과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외 언론은 신중함도 손흥민다운 태도라고 평했다. 단번에 야망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만든 문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조율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호텔 직원들은 오너님이 해외로 뻗어가면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겠지? 라며 각오를 다졌다. 마치 새로운 시즌을 앞둔 축구팀처럼 이들은 언제든 확장 가능한 상황에서도 현재 팀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손님이 어쩌면 누군지 몰라본 직원의 차별적 태도를 경험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 위험은 상존한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이 호텔에 뿌리내렸다. 두 번째 기회가 늘 약속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선 노력과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이 기나긴 축구 커리어를 통해 배운 교훈이기도 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그걸 어떻게 수정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말이다.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오면 최영민은 여전히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며 새로 들어온 인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 호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게 전제된다라는 문구를 수시로 강조한다. 객실 담당자들은 고객방을 돌며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손님 공유한다. 레스토랑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인데 시각장애인 고객들을 위한 메뉴 안내를 어떻게 더 친절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한창이다. 점자 메뉴판을 개발 중이고 메인 셰프가 각 요리의 식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손흥민이 호텔에 들릴 때마다 이런 자그마한 변화의 흔적들을 하나씩 보고받으면 그는 좋네요. 또 어디를 보강할까요? 라고 되묻는다.
매니저 김서준은 오너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작게나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웃는다. 그러면 손흥민은 한 걸음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축구도 그렇듯 꾸준히 전진하는 게 답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오늘도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은 손님들을 맞이한다. 자칫 뻔해 보이는 럭셔리 호텔이 아니라 이야기와 교훈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순간이 어우러져 축구 경기 이상으로 가슴 뭉클한 드라마가 매일 펼쳐진다. 축구 스타의 이름값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진정한 환대가 호텔의 핵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이들의 이곳을 향해 이 호텔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이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엉뚱한 사유로 로비를 헤집고 다니고 또 누군가는 호텔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처럼 단순히 고객을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해 문전박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다. 혹여 실수가 나오더라도 손흥민이 강조하는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성찰을 통해 다시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커다란 경기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전술일지도 모른다.